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오늘 교재는 42쪽입니다.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등비급수라는 게 뭐냐? 등비급수는 우리가 항상 급수할 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an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 an이 등비수열일 경우에 한해서 이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an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 r의 n-1승 이런 등비급수가 하나 있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개되는 게 a, 첫째 항은 a 더하기 그리고 ar의 제곱 계속 쭉쭉쭉 더해져 나가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등비급수라고 한다는 거. 그럼 왜 등비급수를 이렇게 단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배웁니까? 네, 그러시면 얘는 이제 이 등비급수에 한해선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들어가면 책을 보기 전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r에 n-1승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바꿔서 항상 바꿔 표현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그리고 r에 k-1승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부분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분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까지. k는 1부터 n까지 a, r에 k-1승. 그러면 이 빨간색이 극한을 보냈을 때 이 부분합이 수렴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등비급수는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을 등비수열이니까 특별히 우리 공식도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승 항의 개수만큼 r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순서 바꿔서 r-1 r의 n-1승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 부분합이 수렴하기 위해선 어때야 될까? n을 극한값으로 보낼 때.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는 n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는 바로 여기 있는 r의 n승일 겁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왜냐면 n이 바뀜에 따라 저 파란색이 바뀌니까. 그러면 n이 만약에 적일 때 r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그 수렴하고 발산이 결정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 수직선상에 r이라고 해볼게요. r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뭐냐? 옛날에 우리 그 수열의 극한 할 때도 많이 했었지만 r은 -1과 1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저게 수렴하고 발산하고가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1과 1 사이에 있다면 -1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러니까 2분의 1이건 3분의 1이건 그런 수일 때는 그럼 r이 3분의 1이야. 근데 그 n승인데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0으로 수렴해버리죠. 그렇게 되니 얘가 이렇게 r이 첫 번째 경우로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엔 이 부분합이 어떻게 되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 1-r의 n승이 요 r의 n승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1-r분의 a라는 구체적인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급수가 이렇게 해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r이 -1부터 1 사이면은 이 급수는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1-r분의 a로 하나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보다 만약에 커요. 1보다 만약에 컸어. 1보다 만약에 크면 어떡할까? r이 1보다 크게 되면요 r의 n승 했는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무한하게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따라서 요거 2번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그러면 급수 AR의 n-1승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발산입니다. 발산.
발산을 빨간색으로 하자. 자, 여기 발산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r이 1보다 크면 발산이고, 그 다음에 r이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수렴이다.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전히 여기 r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n승인데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동하는 형태가 되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진동의 형태로 발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그 급수값은 발산하게 된다. 진동해서 발산하게 된다. 이런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게 누구냐?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r이 1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r이 1이었어. r이 1이었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 1-r의 n승은 r이 1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r이 1인 걸 할 수가 없네. 왜냐면은 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이 r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시그마 a r의 n-1승에서 요 r이 1인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가 그냥 1이니까 생략해서 여기 이렇게 1이니까 생략해 둔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 a라는 녀석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계속 얘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쭉쭉쭉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 a의 값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발산을 해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r이 1일 때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수열의 극한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1일 땐 됐었는데.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는 이번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왜냐면 이 등비 수열의 등비 급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리미트 n이 1부터 n이 무한대까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고, 자, 여기서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 결국엔 진동하는 형태로 어디 특정한 값을 가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얘도 결국 발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녀석 때문에 특정한 값을 가지 못하고. 자, 결국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자, 결국 여기도 발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발산, 마이너스 1일 때도 발산, 그리고 1일 때도 발산. 그래서 오로지 수렴하게 되는 영역은 어디뿐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누가? r이.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요 1-r분의 a로 수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 노란색 형광펜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r이 마이너스 1이랑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수렴할 것이고, 그때의 그 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자세히 이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입니다.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등비급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한다. 그리고 그때의 그 수렴의 그 급수의 합은 1-r분의 a다. 1-공비분의 첫째 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밖에 다른 절대값 r이 1 이상일 때는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요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되어 있는, 자, 딱 봐도 등비 수열이죠. 그럼 이 등비 수열의 급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얘는 수렴합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공비가 1보다 작잖아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할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급수의 합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분의 첫째 항 3이다. 요걸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2분의 1분의 3이어서 6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인 거, 이것도 사실은 외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아까 설명했죠. 자, 등비 수열의 급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무한대까지, k는 1부터 n까지 a, r에 k-1승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k승입니다. 뭔 소리야? n승이지. 항의 개수 n개. 그렇게 되는데 지금 r이 2분의 1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남게 되는 극한값이 1-r분의 a였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 요거 혹시 요걸 까먹었다고 할지라도 요거를 이용하셔서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도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등비급수의 그래서 수렴 조건이 뭐냐 하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공비만 여러 번 곱해져 있는 등비 수열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첫째 항은 따로 있고 공비가 따로 있는 수열도 있겠고.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공비가 -1과 1 사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또는 뭐 첫째 항이 0이면도 괜찮습니다. 첫째 항이 0이면 어때요? 이거 그냥 급수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0이잖아요. 그냥 공비가 꼭 1보다 크건 뭐 어떻건 상관없이 1이건 -1이건 상관없이 앞에가 0이다 보니까 그냥 0이 돼버려서 그래서 그냥 0으로 이 급수는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이 등비급수는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게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 이제 4번입니다. 네,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순환소수와 등비급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0.2가 등장을 했어요. 0.2 해놓고 이렇게 콕. 순환소수 옛날에 중2 때 하고서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옛날에 이거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꾼다고 했냐면, 여기에 가상에 점이 있는 곳에다가 가상에 9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요거 9분의 2라고 이렇게 써라 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뭐 0.22 해놓고 이렇게 콕콕 점찍혀져 있으면 여기다는 가상에 또 9를 써셔가지고 이건 99분의 22다. 이렇게 순환소수를 바꾸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는 등비급수를 활용해서 얘를 한번 증명해 볼 거예요. 정말 얘가 9분의 2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얘가 99분의 22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부터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0.2 땡이라는 녀석은 이 순환소수는 0.2222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애이기 때문에 결국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계속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가만 봤더니 등비수열이라는 게 보여요. 공비가 10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등비수열의 급수인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시그마 0.2 첫째 항 0.2 곱하기 공비는 10분의 1에 n-1승 하셔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등비 급수로서. 그럼 이거는 이 급수는 수렴합니다. 왜 수렴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눈이 오로지 가야 되는 녀석은 얘입니다.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수렴하냐면 1-공비분의 그리고 첫째 항입니다. 하셔서 여기로 수렴한다. 즉 10분의 9분의 10분의 2로 수렴합니다. 하셔서 10, 10 서로 약분이 되고 나면요.
결국 9분의 2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9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말고 요 2, 3 말고 이거 해볼까요? 요 2, 3 뭐랑 똑같으니까. 자, 0.23 이렇게 땡땡 되어 있는 거 얘는 99분의 23입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또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0.23 땡땡은 자, 어떻게 돼요? 0.232323 반복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23 더하기 0.0023 더하기 0.00002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등비수열이다. 어떻게 등비수열이다? 자, 첫째 항이 0.23이고 그리고 공비가 100분의 1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수렴을 할 것이고 이 급수는 수렴을 할 것이고 그때의 급수의 합은 1-공비 1-공비분의 자, 첫째 항 0.23이 될 것이다 하셔서 요거 결과적으로 100분의 99분의 그리고 100분의 23 나오게 돼서요. 100이랑 100 서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은 99분의 23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99분의 23 나오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순환소수와 관련해서 하는 것도 했고요. 다음에 등비급수의 도형에서의 활용이 있는데요. 이 도형에서의 활용은 저희가 문제를 직접 풀면서 조금 알아나가 봐야 하기 때문에 저거는 풀지 않고 냅두고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이 급수 안에 있는 수열이 딱 봐도 4분의 1 n제곱이니까 그쵸?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얘는 등비 급수입니다.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4분의 1이네.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네. 네, 하셔서 얘는 수렴한다는 거 바로 판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때 수렴값은 그때 급수의 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첫째 항이랑 공비가 딱 똑같죠. 네, 그러셔서 요건 4분의 3분의 4분의 1 되기 때문에 4로 약분해 주시면 결과적으로는 3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5분의 6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6입니다. 얘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어때요? 자, 그렇죠. 크죠? 크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고 그냥 바로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5분의 1 곱하기 4의 n-1승인데 자, 5분의 1이 공비가 아닙니다. 4가 공비입니다. 4가 공비. 첫째 항이 5분의 1, 공비가 4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커서 발산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하느냐? 1-공비분의 첫째 항 1 대입하시면은 2죠. 그래서 결국 3분의 4분의 2다 하셔서 결국 요거 4랑 2랑 그냥 바로 합시다. 이거 4분의 6이죠. 계산하시면 4분의 6 되므로 2분의 3이 정답이다. 그래서 2분의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위에 같이 이런 시그마 기호를 써서 급수의 기호를 써서 표현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보고 직접 하라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자, 등비급수 1 그리고 마이너스 3x 9x제곱 마이너스 27x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보면서 등비수열을 합한 거네. 등비수열을 무한히 합하는 중이네. 등비급수네. 요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 어떻게 저걸 확인하느냐?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x, 셋째 항이 9x제곱, 넷째 항이 마이너스 27x 세제곱 이렇게 보이셔서 공비가 마이너스 3x짜리네. 그래서 요거는 요 녀석들을 다 더한 이 녀석들을 다 더한 이 식은 급수다. 뭐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x짜리인 등비급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항이 1이니까 이건 무시하고요. 이 급수,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줘. 이 공비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커야 되고 3분의 1보단 작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 개념 체크 문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필수 예제 문제들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